국립공원공단 전문위원 박정호 박사님께서 백두다간의 생물자원과 자원화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에코 대표 박정호 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오실 줄 알았으면 조금 의상도 이쁘게 하고 좀 왔을 텐데요. 네, 하여튼 먼저 시민들 보러 온 이제 여러 중요한 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백두대간의 생물 자원과 자원화에 대한 그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발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서원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관련 현황, 그 다음에 예전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입니다. 제가 그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저희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늘 첫 번째 보여주는 이 주제가 결국은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개념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의 공기층 때문에 이제 푸른색의 별처럼 보인다고 해서 아마 그 게임 하실 때 들어봤던 부루마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거 지구에 대한 개념으로 블루마블, 푸른색의 대리석이다 라는 개념으로 나온 그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이 결국은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사고팔고의 그 게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부루마블 게임도 진행을 하면서 자연의 그 영속성이나 또는 자원의 활용성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극을 상징하는 북극곰이 현재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은 모습입니다. 사실 멀리서 보시면은 이 북극곰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눈이 덮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또 착각도 일으키긴 하는데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지구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류의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 연료, 결국은 석탄 석유로 활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인데,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들도 현재 이제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생물들은 사실은 위해성에 대한 거를 이제 감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군함조입니다. 일명 가장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새들, 이런 새들이 갑자기 죽는 원인이 밝혀진 게 알고 봤더니 나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또 집어먹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첫 번째 조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로 좀 들어오면은 상황은 또 조금 다 다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지리산의 산꼭대기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중앙일보에서도 나왔던 우리나라의 추운 지역을 대표하는 구상나무라고 하는 군락지가 하얀 부분들이 다 이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굉장히 20여 년 전부터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때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부르긴 했지만은 2절에 보면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남산 위에 소나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남산 위에 저 일본 이빨나무, 남산 위에 저 편백나무 이렇게 바뀔 게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사실은 그 침엽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먹을거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과 철학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은 향후 30년 뒤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완벽하게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변화할 거다라는 것도 보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이는 그림은 해안가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쪽하고 남해안 지역의 그 바닷가 주변을 보다 보면은 초록색 풀 같은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멀리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서 뭐 미역줄기가 이렇게 있네가 아니라 중국하고 영국에서 이제 넘어 들어온 갯근풀이라고 하는 또 외래종입니다. 이런 외래종들에 대한 변화가 실제 도시라든지 또는 뭐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고 문제식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ING 진행 중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뭐 많은 그 자치단체에서의 환경관 또는 뭐 복지과, 산림과 이런 데서는 계속 숙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물에 대한 보존을 얘기를 하거나 또는 생물에 대한 이용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특성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화두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보여드린 것처럼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늘 생물 다양성, 생물이 다양한 것이 굉장히 뭐 좋다라고는 또 얘기를 하지만 실제 활용을 하거나 이용적 측면에 있을 때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게 또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생물 다양성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녹지가 잘 발달하고 산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계곡은 물이 말라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주변의 그 산림 생태계가 너무나도 조림 중심에 빡빡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육상 동물이나 또는 새들도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생태계의 또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자연 속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생태계가 온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생태계의 온전성 개념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작년부터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단어로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문서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단어보다는 기후위기에 대한 측면이 점점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 위기에 대한 측면을 하고 있고, 생물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현재 개발을 해야 되고 경제발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맡은 숙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대한 조건을 지켜가면서 지속하는 발전이라는 숙제를 맡게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일명 CBD라고 얘기하는 이 협약에 관계되는 거는 불과 5년 전 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생물 다양성 국제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적 요소로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 2050 비전이라고 해서 2100년이 정말로 지구가 멸망할 날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 기준이 2050년 이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차의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이 하고 있는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금 보여드리는 16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긴 하지만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생물에 대한 배려와 지구 환경 전반에 대한 보전을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그러면 국내는 또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나 살펴보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국외적인 측면으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에 대한 이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식량에 대한 것, 물고기에 대한 것, 에너지에 대한 것, 뭐 생물에 대한 모든 것들의 이용적 측면은 굉장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종이나 그 생물종이 살고 있는 장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이제 드디어 나왔냐면은 생물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두 가지 측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안보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물에 대한 단어에 안보라는 단어를 붙여서 물안보, 생물안보라고 얘기해서 자국의 생물 자원이 외국에 나가지 않도록 오히려 배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생활을 진행하면서의 자국민들에 대한 건강한 생활들이 얼마만큼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생물 서식지가 산림이 줄어들고 농경지는 감소하고 있고 대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생물보호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수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개발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핵심 전략으로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저도 이제 도에다가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도에다가 만약에 제가 강원도 보호종도 이렇게 만들고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하실까요? 벌써 겁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발을 못하는데 또 무슨 보호종 목록을 만드냐? 그게 아니죠. 보호종 목록을 만든다는 경우는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자연에 대한 것을 우리는 늘 피해를 받아왔으니까 경제발전에 대한 내용은 논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과거의 생각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지 않나, 몰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물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물에 관계되어 있는 법률은 말 그대로 물의 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질입니다. 수질이 물이 깨끗하다 그러면 1등급이다. 아유 마실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뭐 망가지고 썩은 물이면 아유 5등급 못 먹는 물. 교과서 바뀌었습니다. 1등급, 2등급 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매우 좀 좋은, 보통, 불량, 양호 이런 식으로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만약에 학생들,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야 이거 1등급 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지금 물을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중심으로 등급을 나누어요? 물을 바라보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오해될 수 있죠.
이렇게 수질만 중심으로 했던 것이 드디어 수질이나 물의 양이나 그다음에 물속에 사는 생물까지 배려를 한 통합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통합 물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측면이 물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관계된 것들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원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관계된 기획들을 준비를 하실 텐데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패턴이나 아니면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5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2020년부터 2040년 기준으로 해서 20년 중간을 나왔는데 그 국가 환경 종합계획에 보면은 태백 강원권이라고 하는 강원도 권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금 제가 적시하고 있는 것 같이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태백 강원권은 우수하고 청정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전국 최고의 생물종을 확보를 하고 있고 다양한 멸종위 기종이 분포하고 있고 생태적인 내용들을 문화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적시를 했어요. 지역별 환경 서비스가 너무 격차가 크다. 이 얘기는 시 단위와 군 단위에서 환경을 보존함으로써의 얻어질 수 있는 편익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이제 적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에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벌어졌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라는 내용으로서 취약성 분석 결과 홍수, 태풍 이런 것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것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또는 중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것들이 너무 취약한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태백 강원권에 관계되어 있는 앞으로의 전략적 내용들을 뭐라고 제시를 했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생태 환경의 증진 전략이라고 얘기해서 도전을 할 곳과 이용이 가능한 곳들을 각 자치단체별로 더 많은 부분들을 섬세하게 나누어서 이용 가능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들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산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림청에 관할하고 있고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미리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 환경에 따른 체감의 좀 이슈를 좀 감소시키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측면보다는 두 가지 측면이 제일 큽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는 대기 측면입니다. 한마디로 중국발 또는 국내 경기권, 서울권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에 대한 것이 강원도 중부에 있는 춘천, 홍천, 원주까지가 굉장히 많이 취약합니다. 백두대간에 대한 생물 자원을 우리가 자원으로 고민한다고 하지만은 백두대간의 지리지형 특성 때문에 대기 물질들이 잘 넘어가지 못하고 춘천, 홍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머무르는 특성이 굉장히 오래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걸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미래 환경에 따른 회복력, 즉 어떤 벌어질 수 있는 가능한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 재해들을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차 강원도 환경보존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환경보존계획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은 내용이 다르게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 2025, 올해까지인데요. 아마 올해 년도에 제4차 강원도 환경보존계획을 이따가 토론하시는 우리 한영환 박사님 쪽에서 또 아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비전을 과거에 했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용어 중에 사람자가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국외 전략이나 국내 전략은 사람은 다 뒤로 갑니다. 즉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3차 때의 강원도 환경보존계획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이라고 했더라면은 이제 환경 전략들은 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전략으로 다 전환됐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4차 때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부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보게 되다 보면은 비전은 청정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현명하게 공유하는 지역사회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는 강원도의 전반적인 환경 전략을 수립하기가 많은 부분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서울 경기 권역에 많은 환경적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줬던 것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경제적 또는 뭐 정치적 내용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는 강원도 환경보전 계획에 나와 있는 일부 자료를 제가 최신 자료로 바꿔서 보여드리는데요. 조금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원주시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맨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환경 이전에 개발 전략이나 또는 어딘가를 좀 이용해야겠다라는 전략을 했을 때 강원도의 대부분의 많은 곳은 백두대간이 지나간 지역입니다. 지금 오레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절대 보전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손도 못 댑니다. 그 이후에 주변 지역으로 되어 있는 2등급 지역도 역시나 여러 가지의 협의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데요. 오른쪽 지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내에 특자도 내의 주요한 시단위와 분단위를 제가 이제 표시했어요. 6개씩 같은데요. 거기에 봤을 때 보시게 되다 보면은 원주시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 있는 치악산 국립공원 지역 일부나 별도관리 지역을 빼놓고 나서는 대부분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넓은 면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특성으로 인해서 산업단지나 또는 개발에 대한 여력들이 그동안에 탄력을 좀 받지 않았는가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여기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역시나 지금 이 강원도 전체의 하천의 이제 특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보이는 데는 그 물에 관계되어 있는 생태계가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장소를 보여주는 거고, 청색으로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좀 잘 보존된 그런 특성들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이유는 왼쪽 하단부 밑에가 우리 원주시입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도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좀 많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생태하천 보호공사도 하고 수질 개선도 했겠지만은 이 특성으로는 실제 도시민들이 느끼는 건강한 하천에 대한 개념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이러한 물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조차도 과거에는 자치단체장이나 특정한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여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베이스, 즉 계획에 따른 내용이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주민들께서 민원을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이런 곳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시했다고 하면은 환경부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바뀐 건데 이제는 왜 거기를 우선순위 삼아서 복원해가고 복원을 해야 되는지, 주민 이용 가치를 높여야 되는지를 그 당위성에 대한 보고서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서 맨 왼쪽에 밑줄에 적어드린 것처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하천정비 사업 관련 내용들이 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내용들이 기조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과 자연이 아니라 자연 우선에 대한 내용으로 선진국에 대한 패턴들을 맞추고 가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예, 여기는 제가 자료를 또 찾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특히나 원주나 이게 시단에서 춘천시 같이 큰 데에는 산업단지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가지고 전국의 산업단위에 대한 지도가 이제 왼쪽 산업단지 그 그림입니다. 예, 2023년 자료 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충북권의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산업단지가 다 몰려있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하나 내려가시다 보면은 경남 권역의 대부분의 또 내용을 더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백두대간 때문입니다. 백두대간에 이어지는 그 라인만 결국은 물류와 또는 교통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렵고 그 특성들로 인해서 산업화에 관계된 내용들이 좀 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산업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 원주시도 많이 유치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오른쪽 지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왼쪽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 그 원주시에 해당하는 그 내용인데 원주시와 춘천시에 걸쳐서 대부분의 의료산지라든지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주요가 될 그 정부 전략 중에 하나가 마지막 전략인데요. 강원도의 생물 다양성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그 앞으로의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한 내용은 어렵긴 하지만 제가 간략히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 중에 대략 53%에 해당 절반에 넘는 식물 종들이 우리 강원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40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두대간에만 서식하고 있는 게 약
3분의 1 정도, 129조. 굉장히 많은 수의 동식물이 우리 강원도 내에 특히나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거의 비슷한 그런 아주 고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런 특성들을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생물산업이라는 관계되는 용어들은 요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목색산업, 환경산업, 생물산업, 곤충산업 다 카테고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곤충산업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한다면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주로 에너지에 관계된 내용과 또 관련 재생발전에 대한 내용도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되어 있는 부처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 여타의 나머지 거는 다 기재부가 관련해서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생물산업에 관계된 내용들은 결국은 산업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이용적 측면에 대한 거를 갈 것인 건가, 또 아니면은 보전을 하면서 관광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루 현재에서 그 내용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음. 너무 딱딱하실 것 같아서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제가 학교 강의 때에도 학생들에게 보여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생물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대학에서 생물학과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요. 생물학과 없습니다. 이제 생물학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은 건축, 토목, 조경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얘기들은 응용적 측면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고려를 한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먹고 쓰는 것에 대한 뿐만 아니라 생물의 기능적, 이용적인 관계되어 있는 공학적 부분에 대한 내용들.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물에 젖지 않는, 일명 보아텍스라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조차도 연립체 발수 기능에 대한 내용을 흉내내기 위해서 만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지나갔던 수많은 생명체에 관계된 내용들이 산업적 측면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적용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 보여드리면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상어에 관계되어 있는 생태학 수업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서도 과거에 우리가 알던 많은 어르신들은 뭐를 알고 있느냐면 스쿠알렌 한번 다 드셔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상어의 간에서 나오는 에기스를 뽑아가지고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스쿠알렌이 전국적인 붐을 이뤘고요. 그 이후에는 가운데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서의 주제를 쓰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림 보면은 이제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있는데요. 박태환 선수가 입은 수영복이 상어의 지느러미를 흉내내기 위해서 모방해서 만든 생체공학 모방 직물입니다. 굉장히 고부가 가치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 MZ세대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혼자서 또는 아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유행처럼 오마카세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쓰이는 거는 지금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게 와사비를 가는 강판입니다. 이 강판에 그 부스럼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상어의 비늘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면은 조금은 고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물 자원에 관계된 내용이 단순히 먹는 것도 있고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산업 전반에 정말로 다양한 측면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전략적 특성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냐 판단됩니다. 네, 심지어는 영화, 에일리언,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그 컴퓨터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이런 영화나 게임에서조차도 생물을 장수할 수 흉내내서 그 중간에 애벌레 유충을 이런 괴이한 그 생물체로 변이화시켜서 이용한 대단한 또 작품입니다. 다음. 네, 매진말입니다. 네, 다음. 강원 특자도와 각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의 패턴들을 공유하고 그 정보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공고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특자도 입장에서의 우리 그 강원도를 바라보는 생물에 대한 개념들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에 제일 첫 번째 하나가 강원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 자원에 따른 주권에 대한 것을 확보된다. 이 주권이라는 분야가 되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만 많이 서식하고 있거나 특히 서식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에 대한 것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2010년대에 나왔던 나고야 의정서를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보여드린 것처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많이 공유되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평한 이익을 공유하고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이제 좀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나와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첫 번째, 강원도 고유의 자생생물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미진합니다. 즉 다른 국가 차원이나 다른 그 경기도나 다른 데서 연구를 했던 그 자료만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사실 복잡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은 다 비슷합니다. 간혹 가다가 저도 지난번에도 태백에 사시는 어떤 그 연세 드셨던 선생님께서 태백시에만 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물고기를 선정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물고기 없습니다. 네, 다 비슷합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은 어떤 생물종을 어떻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에 따른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는 그런 생물종을 확보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음 페이지죠. 네, 그래서 원주시에서 앞으로 이 생물 자원을 활용해 간다는 어떤 전략 로드맵을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은 그 생물 자원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위에다 보면은 자연 공존 지역을 적어놨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 공존 지역인데요. 그 내용이 오른쪽의 숙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환경부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7%는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지역입니다. 한마디로 국립공원 또는 야생생물 보호지역 이런 데인데요. 목표가 얼마로 되어 있죠? 30%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해서 모든 자치단체들은 이제 보호지역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더 늘리는 것이 다 숙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올해부터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개념을 오늘은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리지만요. 내용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요. 사례로 몇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삼척시입니다. 네, 삼척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이 아니라 민물에 사는 김을 발굴해서 그 김을 가지고 대량으로 배양하고 양식하는 우리나라 최초 또는 국내 최초의 배양식을 성공을 하고 그걸 지금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벌써 15년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결과가 정말 안 나온다. 과학기술에 관계된 연구는 배양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건, 2건 정도의 아주 기초적 사실만이 나올 텐데 정책 변화는 그런 거를 사실 용납하지 않죠. 이런 것이 되고 있어야지만 생물 자원에 관계되어 있는 큰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곤충 산업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민물김이라고 하는 거를 대량 배양도 하고 거기서 유용한 특별한 물질을 빼내가지고 얼굴 마스크팩도 만들고 탈모 방지에 대한 요즘 얘기하는 바이오죠. 그걸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워낙 멀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냥 현재 확보하는 자원만 가지고 축제를 만듭니다. 그래도 성공을 많이 좀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국의 3대 곤충 축제가 지금 보여드린 무주 반딧불 축제, 한평의 나비 축제, 예천은 이 모두를 포함한 곤충 축제, 이 세 가지에 관계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은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진국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곤충 또는 관련된 내용들을 점점 더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방문의 횟수가 중복 방문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온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용이 아니라 보전만 하는 것 자체로도 환경부나 기재부로부터의 우리 이렇게 잘 보전하니까 탄소 거래가하고도 비슷한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전하니까 보전하기 위한 비용 좀 줘라고 중앙정부에다가 제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양호입니다. 소양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양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곳인데 작년 재작년에 소양호에서 멸종위기종 생물이 물속 깊이 30m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이제 직접 연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의 특성을 이제 확인함으로 인해서 소양호의 간접적 생태적 가치가 더 증진이 돼서 국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여러 가지의 관심과 또는 기재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원 정책이 확대가 되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생물 자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